의 꼰대에서 네, 이렇게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이 이렇게 포커스돼서 일면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보던 드라마나 계속 봐야지. 저희가 그 들은 일종의 약간 그 소문에 의하면 어떤 그 언론사 사주 분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또 한결의 정영무 대표이사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한결은 아니다. 네, 한결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X 쳐봅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어떤 그 언론사 사주가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부를 묻고 했는데 전혀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비슷한 반응을 했고 게다가 그 언론사가 이렇게 종편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방송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보실 때입니까? 지금? 근데 차라리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걸 보세요. 보시는 드라마가 뻔해 그쪽 부류 이거 드라마 평론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성 비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지 그게 마세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의 한 수는 다른 분이 써줬을 거고 이 말을 그대로 읊는 박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생각은 그냥 최대한 밀어보자. 네. 드라마 다 보고 가자. 드라마는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월급도 받고. 청와대 어차피- 5.1 채널 그게 있나 보죠. 어차피 홈 나가면- 시어터가 있나 보죠. 어차피 나가면 뭐 검찰 조사 받을 일밖에 없는데 네. 어차피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조사는 받아야 되고 그럴 거면 최대한 뭉개 보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최대한, 나라도 네. 안 나오겠어. 네. 나라도 안 나오겠습니다. 청와대 관절 최대한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사소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근데 아니 권리가 피한다고 있으니까. 그 죄를 안 받습니까? 그렇지 죄는 않죠. 받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분이 이제 우리 반 선생님이죠. 반 네. 선생님을 봐야 있죠. 네. 바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반기문 이제 총장께서 1월 1일 날 귀국하겠다 이렇게 나고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12월 말일에 끝나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끝나자마자 한국에 바로 온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와전이 된 것 같고 오늘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1월 중순에 가는 거고 네. 자기가 한 얼마나 얘기는 없어졌나. 이렇게 얘기했다. 1월 1일부터 나는 민간인으로서 이게 대한민국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귀국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게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게 1월 1일부터 민간인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리고 사악한 기자들이 아니 뭐 사악하다기보다는 말을 이제 뭐 그 중의적인 모호하게 했겠죠. 네. 네. 근데 그걸 1월 1일에 귀국한다는 걸로. 그러니까 한국 문장이라는 게 그럴 경우 쉼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쉼표는 말로 못 하니까 그 쉼표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어쨌든 1월 중순에 간다. 기존 입장대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1월 1일에 온다고 이 관심이 쏠리는 것도 결국 이 판을 반기문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관심사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반기문이 유리하려면은 무조건 대선은 최대로 미뤄야 되고 그러려면은 4월 퇴진이 마지막 손이라고 봤을 때 6월 대선이고 뭐 이 그림을 그래서 반기문을 통한 보수 재집권 이 그림 때문에 4월 퇴진을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 모인 할배들 우리 정치 원로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른바 진보, 네. 이른바 뭐 친노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대개 범보수에 속할 수 있고 과거에 야당을 했더라도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다 원로들입니다. 네, 너무 또 그런 증오만 갖지 마시고 이제 사랑과 평화의 왜 제가 말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본인도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네, 그들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인가요? 드리자 기득권을. 자, 그렇다면 드릴 것이다. 이 한간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수습하면서 네. 그 사실상 그 네. 뭐 예전에 노태우처럼 네. 그렇게 상황을 수습하면서 대권을 잡는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노태우가 사실 그리고 뭘 그렇게 수습했습니다. 6.29 6.29 선언을 선언을 했던 거죠. 이끌어냈다 뭐 이 얘기인데 그 대선은 사실 뭐 양긴 분열인 것이지 6.29를 이끌어내서 노태우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어쨌든 6월 달에 대선을 하는데 반기문이 거기에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것이고 지금 네. 충청권의 열망, 충청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호남보다도 인구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충청권이 배출한 중요한 훌륭한 정치인도 얼마나 많은데 당장 정기석 원내대표, 예? 충청권 정치인, 충청권 민심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맨날 무슨 남의 호구 잡힌 것처럼 남 좋은 일이나 하고 호남 대통령 탄생, 영남 대통령 탄생에만 이렇게 맨날 하고 있고 뭐냐 이게 이번에야말로 충청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민심이 있다더라라고 여권 이제 정치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우리가 뭐 충청도민들을 다 전수조사 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망은 강한데 즉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아니라 충청도 대표하는 반기문 대통령이 탄생해야 된다. 네. 이 점과 그다음에 반기문의 안정감, 정치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국제기구의 수장을 오랫동안 맡아봤다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그 안정감을 평가하는 수도권의 그 좋은 여론. 그다음에 호남에도 특별히 거부감이 없는 이런 뭐 캐릭터. 그래서 뭐 TK 충청 호남 연대론을 말하기도 했잖아요 한때는 네. 이정현 대표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 반기문이다 이걸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안 되죠. 네. 이걸로 하면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고요. 네, 네. 내가 와서 박근혜 대통령 설득했다 이런 그림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망조를 수습하기 위해 왔다. 그죠? 나 구세주 반기문이 왔다 이제 한국 정치의 구세주. 그래서 한국 정치의 구세주가 왔으면은 이제 우리 그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들은 짱구를 굴려야겠죠. 네. 첫째, 반기문은 원래 친박 후보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친박들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되는 게 다른 여타의 누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100배 낫다. 친박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어떤 그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과정에서 반기문 정권, 문재인 정권, 안철수 정권 이렇게 볼 때 어디가 낫겠어요 그게. 반기문 정권은 훨씬 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네네.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바가 있으니까 이심전심. 그래서 친박들은 반기문 정권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반기문 대통령 탄생을 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반기문 비박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떠밀려 가지고 도저히 박근혜와 같은 당을 해서는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뭐 해보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영남권에도 다 무너지고 우리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고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갖고 재탄핵으로 몰려나오고 분당을 한다 뭐 탈당을 한다 이러고는 있지만 네. 박근혜 당이 아니라 반기문 당이라면 반기문 세력의 일원이라면 반기문 정권, 문재인 정권, 안철수 정권 이렇게 봤을 때 반기문 정권이 훨씬 좋죠. 그렇죠. 예? 네. 반기문 정권에서 우리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뭐 들이받아가지고 반기문 정권을 엎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뭐 반기문의 대략 동의가 되는 것이고 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이 사람들도 반기문이 와서 한다 그러면은 뭐 해피한 것이고 네, 또 네. 범보수 유권자들이 그래서 반기문이라는 노예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반기문 대통령 네, 네. 그 후보가. 그러면은 야권이 이게 3자 구도가 될지 양자 구도가 될지 모르지만 반기문 대 문재인이 될지 반기문 대 안철수가 될지 아니면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가 될지 또는 뭐 반기문 뭐 누구 대 누구 이렇게 막 다자 구도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네. 어떤 경우든 여권의 최적의 카드는 반기문이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랑 아무리 발악을 해도 또 네. 유승민 그 의원이나 네. 발악을 해도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를 네.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뭐 벌써 김무성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무성 네.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 담화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시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 30시간? 30시간의 법칙? 그 몇 시간 만에 조용해졌는지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들이받는 거로는 충분히 들이받을 수 있는데 네. 이 외주 같은 TK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TK가 함부로 우리 TK 정당 새누리를 박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김무성 전 대표는 너무 금수저로 살아갖고 약점도 많고 네. 그리고 우리 마약 사위도 있고 무슨 뭐 딸내미도 있고 이러니까는 너무 이제 가도가 이제 대권 가도가 이제 가시밭길이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대권은 그러니까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지 차라리 않을까. 반기문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이런 그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앞으로의 그, 몇 개월이 정말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내년 그 예정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어졌다면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이나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그런 그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상황들이 이제는 거의 뭐 1년 정도 당겨져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부결이 되거나 비박이 빼서 탄핵이 안 되면은 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비박계가 무슨 뭐 박근혜 충성 이런 게 아니라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로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비박계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것은 보수 재집권 즉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죠.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행위를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보수 세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자기들의 권력 연장, 생명 연장을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다 타는, 네. 예? 반기문 노아의 방주에 다 타는 그런 무책임한 행위라는 거죠, 그게. 네. 여러분 뭐 지금은 탄핵 상황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투표의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비박계의 어떤 설득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비박계를 끌어들여야지만 탄핵이 가능한 상황은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비박계라고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책임이 없으니까 그 뭐 지금 탈당해서 나간 가장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심하게 욕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나 또 뭐 김무성 전 대표나 우리 수원 사람을 네. 욕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일조를 한 사람들이고 이전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서 뭐 정책실장을 맡았던 분도 계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계열에서 친박연대로 출마했던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리에서 외치고 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은 공범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좀 인식해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글은 뭐 생존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새누리당이 가져온 어떤 여러 가지 체제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한민국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귀국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게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의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게 1월 1일부터 민간인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리고 사악한 기자들이 예, 아니 뭐 사악하다기보다는 말을 이제 뭐 그 중의적인 모호하게 했겠죠. 예. 네. 근데 그걸 1월 1일에 귀국한다는 걸로. 그러니까 한국 문장이라는 게 그럴 경우 쉼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쉼표는 말로 못 하니까 그 쉼표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어쨌든 1월 중순에 간다. 기존 입장대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1월 1일에 온다고 이 관심이 쏠리는 것도 결국 이 판을 반기문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관심. 몇 군데에서 네, 이렇게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이 이렇게 포커스돼서 일면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보던 드라마나 계속 봐야지. 저희가 그 들은 일종의 약간 그 소문에 의하면 어떤 그 언론사 사주 분이 최근에 아주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또 한결의 정영무 대표이사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한결은 아니다. 네, 한결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X 쳐봅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어떤 그 언론사 사주가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부를 묻고 했는데 전혀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비슷한 반응을 했고 게다가 그 언론사가 이렇게 종편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방송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보실 때입니까? 지금? 근데 차라리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걸 보세요. 보시는 드라마가 뻔해 그쪽 부류 이거 드라마 평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성 비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이러지 그게 마세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의 한 수는 다른 분이 써줬을 거고 이 말을 그대로 읊는 박 대통령 그렇지 그때는 않죠. 봤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분이 이제 우리 반 선생님이죠. 반 네. 선생님을 봐야 있죠. 네. 바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반기문 이제 총장께서 1월 1일 날 귀국하겠다 이렇게 나고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12월 말일에 끝나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끝나자마자 한국에 바로 온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와전이 된 것 같고 오늘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1월 중순에 가는 거고 네. 자기가 한 얼마나 얘기는 없어졌나. 이렇게 얘기했다. 1월 1일부터 나는 민간인으로서 이게 의 심리를 분석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생각은 그냥 최대한 밀어보자. 네. 드라마 다 보고 가자. 드라마는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월급도 받고. 청와대 어차피- 5.1 채널 그게 있나 보죠. 어차피 홈 나가면- 시어터가 있나 보죠. 어차피 나가면 뭐 검찰 조사 받을 일밖에 없는데 네. 어차피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조사는 받아야 되고 그럴 거면 최대한 뭉개 보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최대한- 나라도 안 네. 나오겠어. 네. 나라도 안 나오겠습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최대한 떠나보게.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사소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근데 아니 권리가 피한다고 있으니까. 뭐 그 죄를 안 받습니까?